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강릉 성산의 산불이 재발화해 보광리와 관음리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꺼진 줄 알았는데 했던 주민들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과 인터뷰한 한 화재 피해 주민입니다. 대피하고 있는데 이게 꿈이겠지. 우리 집에 연기 나는 게 내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중도 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극비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인천 9월동 유세에서 자신이 몇 %를 득표하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막판 보수 결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중도신당 앙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해서 제25대 프랑스 대통령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마크롱은 이로써 최연소 비주류 정당 대통령이라는 프랑스의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1977년생으로 만 39살인 마크롱은 프랑스 우선주의와 외국인 이슬람에 대한 반감, 프렉시트, 즉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전면에 내세운 극우 노선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극비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담은 북한 정부 관계자와 미국의 민간 전문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1.5트랙 형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TV 아사히는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이 지난 7일 미국 측과의 협의가 예정된 유럽으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은 북한의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정부 고위 관리 출신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누가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극한 대결 구도로 치달았던 북한과 미국이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탐색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인천 구월동 유세에서 자신이 몇 %를 득표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득표율이 50%가 넘는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 이철우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은 보수 표심이 홍준표 후보에게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는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하는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39%의 득표율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안철수 바람이 살아났다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오늘 자정으로 끝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촛불 민심의 상징인 광화문을 찾습니다. 광화문은 선거운동 첫날 0시 동영상 유세를 시작했던 곳으로 정권 교체의 열망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서울 대한문 앞을 거쳐서 강남역과 홍대를 찾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열렸던 곳에서 자신이 정통 보수란 걸 부각한 뒤 젊은 보수층까지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대전을 택했습니다. 대전이 지정학적 중심이고 과학연구단지의 중심지라는 점은 자신이 내세운 가치인 혁신과 딱 맞는다는 것입니다. SBS 보도 내용 요약했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용지, 역대 가장 긴 29cm이고 기표란의 높이는 0.3cm씩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표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인데 지지하지 않은 후보에게 실수로 투표 도장을 찍었더라도 투표용지를 교환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한 사람당 한 장의 투표용지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수로 기표를 했더라도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SBS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사들의 대선 출구조사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26%, 1,100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입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출구조사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전체 투표율을 75%로 가정하면 방송사들은 3분의 1가량의 표심을 알지 못한 채 출구조사를 발표해야만 합니다. 만약 최종 결과가 접전으로 나타날 경우 본투표의 출구조사만으로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SNS에서 사전투표 결과라면서 나도는 것 모두 가짜뉴스입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는 행정자치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취임식을 열거나 또는 생략하고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취임식은 당선인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준비를 미리 할 수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취임사를 발표하는 대신
국회를 찾아가 대통령 선서를 하고 여야 대표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 대통령을 마중 나온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하고 걸어서 청와대 집무실로 가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취임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산 150헥타르와 집 35채가 불에 타는 큰 산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허둥지둥이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국민안전처 장관 등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그 긴급 지시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전달된 것은 산불이 난 지 7시간이 훌쩍 지난 토요일 밤 11시였습니다. 또한 산불이 일어난 어흥리 주민들은 이 산불과 관련해 어떠한 긴급 재난 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산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랐는데도 문자 메시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육군 장관으로 지명한 마크 그린 테네시주 주의회 상원의원의 사퇴 의사를 알렸습니다. 성소수자와 무슬림을 비하한 과거 발언으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린 지명자는 지난해 9월 정치 행사장에서 성전환자를 겨냥해 성전환은 질병이라는 취지의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무슬림은 교화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국 내의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모슬림은 물론 여야 유력 정치인들도 모두 그린의 과거 발언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대 그룹에 이은 기업들의 추가 탈퇴로 자금난에 내몰렸습니다. 최근 2달 동안 전경련을 탈퇴한 기업이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경련은 14년 만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통해서 극도로 악화된 재정 상황을 극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원 40%, 팀장급 30%에 달하는 급여 삭감을 확정하고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리해고 방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광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을 이어갑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강원도 강릉 일대에서 산불이 다시 살아나 밤새 진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성산면, 보광리와 관음리 등에서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진화가 완료됐던 강원도 강릉 일대 산불이 순간 풍속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 탓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불길이 다시 번진 곳은 이번 강릉 산불이 처음 시작됐던 성산면 일대로 소방당국은 곧바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어제 불이 나고 또 불이 재차 또 나서 잠도 못 자고 또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안철수 후보 측도 맞고발 방침을 밝혀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아들 준용 씨의 미국 대학원 동료가 당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준용 씨와 함께 유학 생활을 한 동료 가운데 한국에 거주 중인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자신은 안철수 후보 측과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그제 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할 미국 대학원 동료의 육성이라며 공개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뭐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준용 씨 대학 동문과 지인 40여 명도 준용 씨의 실력을 문제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인권적 마녀 사냥을 멈추라고 페이스북에 성명을 냈습니다. 이런 허술한 정치 공작이 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했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고 통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했다면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친박계 의원의 징계를 풀고 바른정당 탈당파를 일괄 복당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도로 친박당이라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어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 이른바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고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을 일괄 복당시켰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일제히 도로 친박당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이니 인적 청산이니 온갖 정치적으로 국민을 속이고도 한마디 반성조차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승계하는 무자격 후보임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문학의 황태자로 군림한 차은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오는 재판인 만큼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선 이틀 후인 오는 11일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차 씨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 하는가 하면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을 고려해 엄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6개월이 넘게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첫 판결인데다 재판을 맡은 제22형사부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건도 함께 심리하는 만큼 이번 선고는 향후 재판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조간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토요일 뉴스듣기 능력평가와 문안토론 퀴즈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듣기 평가 당첨자께는 도서출판 브레인스토어에서 협찬하는 도서 대선의 현대사를 선물해 드리는데요. 오늘부터는 퀴즈 없이 게시판에 사연과 이메일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선의 현대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이미지 메이킹과 함께 선거의 표심 변화를 살펴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만의 이미지로 대중의 표심을 좌지우지해왔는데요. 대선의 현대사는 험난했던 선거 역사 속에서 현명하지 못했던 선택을 성찰합니다. 대선의 현대사,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뉴스듣기 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자체 영어듣기 평가를 실시하는 곳이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서울시 교육청인데요. 정답자 불안당 0714님. 그동안 인간 같지 않은 무쫄과 그네 데리고 뉴스듣기 능력평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김용민 브리핑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정답자 가카펠라님. 정품이 아닌 모조품을 쓰다 보면 고장이 나듯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더 큰 피해로 되돌아옵니다. 다들 9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이번엔 제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지난주 문안토론 퀴즈는 홍준표가 장인어른을 뭐라고 지칭했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영감탱이입니다. 정답자 미스앤미세스님. 그동안 사전투표에 불신이 있어서 항상 선거 당일에 투표해왔습니다. 이번엔 5월 9일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서 낼름하고 왔습니다. 엄지척. 다음 정답자 도강양회님. 확실한 투표로 후안무취하고 파렴치한 세력들이 다시는 정치판에 발 못 붙이게 합시다. 네, 오늘부터는 퀴즈 없이 게시판에 사연과 이메일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당첨되신 두 분에게 도서출판 브레인스토어에서 협찬하는 책 대선의 현대사를 선물해드립니다. 김용민 파일. 재수 전문 문재인 과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역부족이었습니다.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12년 첫 번째 낙방 당시 그리고 재수에 도전하면서 대학 입시, 사법시험 그렇게 재수를 통해서 입학하고 또 합격도 하고 그랬고요. 지금 다시 또 재수하고 있는데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재수 말고 삼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삼수 없습니다. 이번에 끝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 9월동에서의 유세. 재수 끝에 무난한 합격을 기대하는 듯. 압도적인 정권 교체만이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 문재인이 몇 %, 득표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표가 많을수록 대한민국 바꿔내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정권 교체 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오늘의 날씨.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인천과 대전, 호남과 제주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전남 서부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대구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대선 전날 2017년 5월 8일 월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